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한국 사람들이 부의 가시가 심한 이유 중 하나가 자신의 하층민의 삶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서입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어서오세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과시하는 거 좋아하죠. 이건 남녀노소 다 똑같습니다. 예. 남자분들은 자동차로 과시하는 거 좋아하고 여자분들은 명품으로 과시하는 거 좋아해요. 근데 이 과시라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보통 과시라는 게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전 한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남녀 전부 다 자존감이 약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에는 남자분도 그렇지만 여자분도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 인스타도 솔직히 말해서 저는 자존감이 높으면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히려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인스타 같은 것도 보면 평소에 관심 못 받는 분들이, 관심을 받아본 적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관심을 받아보려고 좀 악을 쓰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관심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최대한 과시를 하는 거. 과시. 행복한 척, 잘 사는 척, 아름다운 척, 성공한 척, 돈 많은 척, 이런 과시를 마음껏 뿜뿜 내뿜는 곳이 이 SNS예요. 좀 그런 사람들 많아지고. 근데 난 그런 사람들이 정녕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걸 과시를 하냐? 현실은 안 알아주기 때문에, 현실은 내가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자꾸 뭔가 남들한테 내가 만족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정말 삶에 만족하는 분들은 굳이 남들한테 보여줘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좀 웃긴 게, 인스타에 보면 막 부자인 사람들 막 보이잖아. 근데 거기에 진짜 부자는 없다는 거지. 진짜 잘나고 부자는 없습니다. 부자인 척 하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부자인 척 하는 사람. 명품 같은 거 자랑한다거나 돈다발 자랑한다거나. 근데 난 거기에 절대 다수는 구라라고 생각합니다. 구라라고 생각을 해. 인스타 보면 다 재벌 2세 3세예요. 근데 현실은 거지 2세, 거지 3세. 예. 그 과시하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뭐 현금 서비스 받는다거나 신용카드 쓴다거나 아마 그런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이번에 100만원 그 소액 생계비 대출도 보면 아마 인스타 과시하던 분들 좀 있을 거예요. 그 100만원 대출 받아서 또 과시하는 데 쓰겠죠. 그 SNS가 무조건적인 해악이라기보다는 잘 쓰면 좋아요. 유익한 데 쓰면 좋은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유익한 데 쓰는 분들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자존감을 깎아먹기 위해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시하면 과시할수록 소비가 많아지고, 소비가 많아지면 돈을 못 모으고, 돈을 못 모으면 돈이 쪼들리고, 돈이 쪼들리면 쪼들리는 생활을 계속하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기 인스타에서 뭔가 있는 척 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돈을 가진 사람 많지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저런 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더 쪼들릴 거예요. 지금 이 통계에서 보는 것만 하더라도 20, 30대 분들이 대출에 손을 많이 댔다고 하더라고요. 20, 30대 분들이. 돈을 모아야 되는 나이에 돈을 모으지 못하고 이 대출에 손대고 있다. 마통을 뚫는다거나 아니면 그 신용카드 쓰는 사람들이 많아졌대요. 뭐 카드 리볼빙도, 리볼빙을 쌓은 빚만 하더라도 뭐 7조라고 하잖아. 7조. 이게 돈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돈은 없는데 갖고 싶어 쓰는 거야. 왜 쓰는 걸까? 아니, 저는 사실 저 나이 때 솔직히 말해서 남자 입장에서 비싼 자동차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자동차가 필요 없다기보다는 독일 3사 같은 자동차 필요 없습니다. 여자 입장에서도 사실 명품백 필요 없습니다. 사실 명품백 아예 필요 없잖아. 솔직히 말해서 명품백이 무슨 뭐 내구성이 엄청나게 좋은 것도 아니고, 뭐 물건을 많이 적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건 많이 적재하면 백팩이 최고지. 백팩이나 에코백이 없어도 되거든 사실. 그 사치품 같은 것들은 살아가는데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는데 왜 많이 쓰냐? 과시하려는 거죠. 나 이 정도 가방 맬 정도로 나 능력이 있다. 그리고 나 이 정도 자동차 몬다. 자랑하려고 하는 건데, 현실은
이걸 삼으로써 내가 모은 돈이 없고 생활비 때문에 쪼들리고 카드값 매달 나오고 그렇게 상황입니다.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누구든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부자에 대한 열망이 지나치게 큰 사람들은 절대로 부자가 되지 못합니다. 맨날 어디 미디어나 자기계발서 같은 데서 부자가 되는 상상을 해라. 당신도 몇 억 부자가 될 수 있다. 와 같은 대목들에 가스라이팅 당해서 영끌하니까 망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실제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의외로 부자에 대한 열망이 큰 사람들도 아니었고 욕심도 없었고 본인들도 부자가 될 줄 몰랐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월급이나 수익이 어느 정도 오르는 건 노력으로 갈리지만 부자가 되는 건 되면 되는 거고 말면 만나는 이 마인드로 임해야 됩니다. 자기계발서에 뜬구름 소리와는 다르게 부자에 집착하는 사람은 오히려 부자 될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적어줬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서민은 부자 못 됩니다. 이거 아셔야 돼. 부자 못 돼요. 원래 부자가 안 되는 건데 부자가 되려고 집착하니까 이게 넌센스야. 서민들은 그냥 동수저를 목표로 잡아요. 동수저. 지금보다 몇 억 정도 더 가지는 걸 목표로 잡아야 돼요. 근데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안 되는 건데 자꾸 잡으려고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또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거야. 아, 붕어야. 서민들은 부자가 되면 안 됩니까? 네, 안 됩니다. 왜냐? 서민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무리수를 던지거든요. 서민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인생을 던지거든요. 심하게 배팅을 하고 연글비투가 그런 거잖아요. 정상적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 올인을 하는 거죠. 인생 올인. 둘 다 올인이죠. 극단적인 올인이죠. 근데 이게 잘못되면 죽는 거죠. 잘못되면 끝나는 거죠. 잘못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잘못될 가능성. 생각해봐. 그리고 연클비투 한 사람이 그냥 동수저 목표로 그렇게 하겠냐고. 아니죠. 고층 아파트에 살고 싶어가지고 비싼 자동차 몰고 싶어가지고. 특히 있잖아요. 특정 단어에 사람들이 많이 매몰된 것 같아. 경제적 자유. 제가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는요. 돈이 엄청 많아서 떵떵거리고 있잖아요. 월세 받고 사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좀 월급 받아 사는데 마이너스가 안 되는 사람이 마이너스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저것 다 떼고 생활비 써도 매달 저축할 수 있고 돈 걱정 안 하는 그게 내가 봤을 땐 경제적 자유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걸 경제적 자유로 생각하지 않죠. 그거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누구나 부자가 되길 원하는 거 마찬가지야. 나도 마찬가지인데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원해도 될 수 없는 건 사실이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기존의 부자가 되는 게 쉬울까? 아니면 서민이 부자가 되는 게 쉬울까? 기존의 부자가 되는 게 더 쉽죠. 유지만 하면 되니까. 안타깝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점점 견고할수록 신분 상승은 안 됩니다. 절대적인 상승은 안 돼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이거 받아들여야 돼. 이게 안타깝지만 받아들여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잖아. 다른 나라 가실 거예요. 다른 나라 가면 뭐 다를 것 같아? 똑같아요. 여러분 자본주의를 택하고 있는 나라는. 그래서 우리는요.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그런 겁니다. 좀 쪼들리더라도 미래에 돈 걱정 안 하고 노후 대비 잘하고 사는 걸 목표로 잡아야 돼. 이것만 해도 난이도 높아요. 내가 비싼 자동차나 고층 아파트에 안 살아도 누구한테 돈 달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매달 월세 걱정한다거나 그런 걱정을 덜기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젊은 친구들 중에 월세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근데 문제는 저 상태에서 나이가 먹어도 월세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성장이 안 되는 거죠. 성장이. 아니 처음에는 누구나 다 자취하다 보면 당연히 돈이 없으니까 월세 살 수 있어.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월세 탈출해서 내 집 마련을 한다거나 아니면 전셋집 가야 되는데 계속 월세잖아. 월세도 한두 달 내면 얼마 안 되겠지만 10년, 20년 어마어마하잖아 여러분. 근데 그럴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럴 사람들이.
계속 월세만 내고 사실 분들이 많아집니다. 이 서울 같은 데 보면. 서울 같은 데 뭐 아직 뭐 10년 동안 월세 사신 분들 많아요. 근데 서울은 지금 가면 갈수록 월세가 비싸지고 있거든. 수요가 많으니까. 그래서 어떤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지금 상황보다는 좀 나아지겠다. 는 마인드로 가셔야 돼. 그러니까 월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월세를 살면서 저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월세 살 수밖에 없는 사람도 많이 있어. 이해하는데 월세를 사는데 이것저것 다 내고 나서 남는 돈이 없다면 이거는 자취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월세 살고 이것저것 생활비 내다 보니까 아예 모인 돈이 없어. 그럼 서울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그렇게 따지면 근데 제 논리를 따지면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아가씨분들이 상당수는 보따리 고향으로 내려가야 돼요. 진짜 그래야 됩니다. 근데 자꾸 서울 살고 있잖아. 서울의 환상에 취해가지고. 그런 분들 꽤 많거든요. 그 여자분들 중에 여자분들이 이제 지방에 서울 가서 직장 다녀도 그 월급 많이 못 받아요. 집사 고양이급에 퇴사하기 전에 5천만 원 중반대 받는다고. 그 능력 엄청 좋은 거예요. 그저도 못 받는다니까. 대부분은 이제 서울의 중소기업인 서비스업이 일하면서 200에서 200 초반 정도 받습니다. 내가 통계청 자료 보여드렸잖아. 거기에서 월급 수준이 크게 안 올라가요, 이게. 근데 거기 자취하고 월세 살면서 뭐 공과금 내고 뭐 배달 음식 사 먹고 커피 사 먹고 하면 남겠냐고 이게. 젊었을 땐 그거 잘 모르는 거야. 아 이렇게 해서 내가 서울 사는구나. 뭐 당장은 굶어 죽지 않으니까 문제 없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나이가 먹어서도 이 생활이 계속 지속되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게. 5년 뒤, 10년 뒤에도. 아니 뭐 처음에 이렇게 산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뭐 생활 수준이 나아져야 되잖아요. 나아지지 않는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요즘에. 아무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는 지금 부자를 목표로 잡으면 안 돼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은수족 아니면 금수저가 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왜냐, 일반 서민이 금수저가 되려고 하면 배팅을 심하게 해야 돼요. 인생을 던질 정도 배팅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할까요? 안 되면. 연금 피투하도 안 되면. 근데 안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안 되면 뒤가 없어요. 서민들은. 서민들은요. 게임으로 치면 보너스가 없습니다. 금수저분들은 보너스가 한 10마리 돼요. 게임으로 치면. 라이프가. 근데 우리는 보너스가 없어요. 우리 목숨 하나 날라오면 끝입니다. 기회가 한 번밖에 없어요. 그 기회를 날려먹으면 평생 고생하거나 인간 대우 못 받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뭔가 부자 되려고 막 자꾸 무리수를 던지는 것보다는 지금 단계에서 한 계단씩 성장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지금 단계에서 한 계단씩 성장하는 건 뭐냐? 지금 일하는 돈을 그래도 어떻게든 모으는 거예요. 모아서 덩어리 키우는 겁니다. 이게 좀 답답하고 힘들 수 있어. 그 모이는 돈이 얼마 안 된다고 좀 한탄할 수 있으면 그래도 돈 모이는 게 어딥니까? 지금 돈 모으지도 않은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아무리 지방이라 하더라도 내 집 하나 있으면 그만큼 뿌듯한 게 없어요. 뭐 재테크를 떠나가지고 내가 그래도 누구한테 큰 소리 할 사람 있고 그리고 어, 쫓겨나지 않는 집 있고 그리고 월세 안 나가잖아. 이것만 하더라도 나중에 나이 먹으면 엄청난 혜택입니다 이게. 왜냐 그러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단 내 집이 가진다는 어떤 의미냐. 일단 내 공간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 못도 박아도 되고 또 도배도 마음대로 해도 되고 그리고 또 월세 안 나간다는 거. 월세 안 나가잖아 여러분. 내 집이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이사에 대한 압박감이 없는 거. 이사에 대한 압박감. 전세 월세 사시는 분들은 이사에 대한 압박감을 내내 가지고 있죠.
이사에 대한 압박감. 언젠간 여기 떠나야 된다는 압박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월세 사시는 분들은 그렇다고 하죠. 집에 정을 못 붙인다고요. 어차피 떠나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내 집은 정을 많이 붙이거든요. 자기 집은. 뭐 허름한 집이라 하더라도 오래 살면 정이 생깁니다. 집이라는 게. 근데 전월세 같은 경우에는 좀 정 붙이려고 하면 또 이사 가야 돼. 정 붙이려고 하면 이사 가야 돼. 2년 되면 이제 좀 익숙해지려고 하면 또 이사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노가다잖아. 이사라는 게. 돈도 많이 들고 다시 물건 옮기고 하면 힘들잖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은 서민이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물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길 가는 공인이처럼 아닌 사람도 있지만 서민이라면 서민답게 살아야 됩니다. 자꾸 부자처럼 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너무 멀리 보지 마시고 가까운 곳부터 먼저 확인하시고 한 계단씩 올라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접근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